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이한 공항을 찾아서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공항이 많이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이색공항 변비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항은요, 남극 더 아이스 런웨이 비행장입니다. 위치는요, 남극 맥머도 기지 인근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 활주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비행장 시설을 갖춘 비행장이 아니고 그냥 얼음이에요, 얼음. 자, 얼음에 그냥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자, 이렇게 얼음 활주로가 남극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장보고 기지라는 남극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빙 활주로가 있고요. 영국에는 울프스팡이라는 얼음 활주로가 있는데 남극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활주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얼음 활주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얼음의 두께입니다. 항공기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얼음이 두껍지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1.6m 이상의 얼음 두께가 돼야지만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얼음의 두께도 완벽해야 되지만 비행기의 바퀴에도요, 스키형 착륙 장치라고 하는 일반적인 랜딩 기어에다가 스키가 달려 있어서 눈 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를 마련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에 있는 비행 활주로는 이탈리아랑 같이 쓰고 있는 활주로인데, 이 활주로의 얼음 두께가 평소라면 1.5, 1.6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1.2, 1.3만 돼가지고 비행기가 제때 못 뜨는 일이 최근에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가지 못하면 다양한 생필품이나 연구 장비들이 제때 도착을 하지 못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돼서 얼음의 두께가 낮아진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공항은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입니다. 자, 이 공항은 항공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만한 명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공항입니다. 위치는 네덜란드령 세인트 마틴 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공항은요, 머리를 스쳐가는 비행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말 그대로 서 있으면 비행기가 그냥 내 머리 위로 지나가요. 낮은 높이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활주로가 한 개가 있는데 길이가 2,108m 정도가 됩니다. 활주로 끝과 해변까지의 거리가 불과 50m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이 틈이 50m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낮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탑승객들은 정말 비치를 눈앞에서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고, 해변에서 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 공항을 많이 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공항에는요, 많은 항공 덕후들이 좋아하는 하늘 위의 여왕 B747이 자주 출몰을 하는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왕님이 이렇게 낮은 거리에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도 나기도 했어요.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질랜드 여성 관광객이요, 항공기의 제트 엔진 바람 때문에 몸이 날아가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머리를 찌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변과 공항을 구분짓는 철조망 같은 데는 이착륙하는 항공기 제트 엔진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많이 붙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공항은 지브롤터 국제공항입니다. 위치는 영국의 해외 송령인 지브롤터에 있는데, 이 지브롤터는 스페인과의 일종의 국경 지대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 공항이 독특합니다. 비행기 활주로와 자동차 도로가 같이 있어요. 일반 도로랑 활주로가요,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딱 지나고 있으면 차들이 그냥 저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 옆으로는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었던 독특한 공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활주로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의 활주로 자리가요, 영국이 지브롤터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스페인과의 협의한 일종의 비무장지대였어요. 그런데
영국이 이 지브롤터라는 곳에다가 비행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브롤터 여기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독자적으로 여기다 비행장을 건설을 해버립니다. 스페인이 당시의 국가의 파워 게임에서 영국에게 좀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영국이 건물 짓고 지브롤터 국제공항 좀 이용하고 있는 거 그냥 눈뜬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비행장이 만들어지게 된 시초입니다. 그리고 공항 근처에 보면요, 바위산이 하나 크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바위산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도 지브롤터 그 지역에만 활주로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독특한 공항이 만들어져서 관광 명소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2013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지브롤터 공항 근처에 터널이 뚫렸습니다. 도로 밑으로 사실상 터널을 뚫어가지고 공항을 빙 둘러서 차량 이 모빌리티들이 다닐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공항은 텐징 힐러리 공항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공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서 악명이 높은 공항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위치는요, 네팔 루클라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고 해발 2,850m입니다.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공항이 아닐까 싶은데, 자, 활주로 길이만 봐도 무시무시합니다. 527m. 자, 우리가 지금 공항이 짧다 하는 울릉공항도 1200m예요. 활주로가 짧고 높게 있다 보니까 시계 비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이 높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 기상 상황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활주로 끝에는요, 절벽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위험한 공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공항은 왜 폐쇄를 하지 않는 걸까? 첫 번째가 이제 등반객들을 위해서입니다. 대개 이제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만 공항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텐징 힐러리 공항으로 가는 루트를 타고 그 루클라에서 조금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를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공항이 없으면요, 등반객들이 처음부터 이 루클라 지역까지 걸어 올라오는 데만 9일이에요. 등반객들의 어떤 등반 시간을 정말 혁명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이 공항을 폐쇄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근처 마을이나 등반객들을 위한 텐트촌이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처에 보면요,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어떤 물류 보급을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공항이 사라지게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공항이 폐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공항이 쿠세벨 비행장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텐징 힐러리 공항이랑 좀 비슷하게 산 위에 있는 공항입니다. 자, 위치는 프랑스 사보야 지방의 쿠세벨, 해발이 2,006m 정도 됩니다. 자, 활주로의 길이는 537m, 텐징 힐러리 공항보다 10m 정도가 좀 길어요. 이 공항을 빗대어서 명언이 하나 존재합니다. 사람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비행기는 쿠세벨에서 스키를 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키장과 가까이 위치한 그런 공항이기도 합니다. 그냥 스키장만 있는 게 아니라 5성급 레스토랑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또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눈도 많이 오고 기상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고가 착륙하면서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결국 끝에 있는 이 눈무더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거기에 그냥 탁 그냥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공항, 바라 공항입니다. 자, 이 공항은요, 공항인데요, 활주로가 없습니다.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더 안 돼요. 도대체 여기에 공항을 왜 전놨을까? 이게 과연 공항인 것인가? 자, 이 바라 공항의 위치는 스코틀랜드 트레이허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말 그대로 활주로가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 갯벌이다 보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활주로 표시는 그냥 나무 말뚝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대요. 왜냐면 물이 차면은 잠기니까. 물이 차오르면 당연히 공항은 폐쇄가 되고, 물이 이제 빠져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공항으로 활용 중일 때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해변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표시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항의 유일한 목적은요, 글래스고랑 이 지역을
이동하는 항공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2회 운항을 하고 있고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이 공항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공항입니다. 네덜란드령 카브리의 후안초 이라우스 퀸 공항. 이 공항은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로 유명합니다. 활주로 길이가 무려 396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상업용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공항인데, 이 화산섬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길게 뽑을 수 있는 활주로가 여기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양쪽 끝은 이제 바다가 진짜 절벽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공항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활주로가 덴버 국제공항인데 이게 한 4,800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뭐 활주로 길이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자, 8번째 공항은 스발바르 롱이어 공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공항인데,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대한민국 북극 과학기지인 다산 과학기지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이 공항을 거쳐야 합니다. 나름대로 200개 이상의 어떤 무료 주차장 시설도 있고, 공항에는 택시도 되고 렌터카도 되고 또 될 건 다 됩니다. 9번째 소개해드릴 공항은 이오토 공항입니다. 자, 이오지마 공군기지에 있는 건데, 이 이오토 공항은 역사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의 잔재 중에 하나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에 본인 제도에 구축된 활주로 중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공항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미군의 비상구비 공항으로 상호하기도 했고, 2020년대까지에는 일본 자위대의 협조로 미 해군이 함재기 육상 이착륙 훈련을 하는 장소로 이 공항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요. 인천에서 사이판을 오가는 제주항공이 B737 여객기를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상착륙을 이 공항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세계 굉장히 독특한 공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공항도 있고, 이건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공항도 보이는데, 굉장히 독특한 공항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들이 다 있었잖아요. 비행기가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문물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혹시 기회와 시간과 돈과 여유와 담력이 있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공항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